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EPR Properties, 고배당 리치 투자 가치 분석입니다. 네,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40% 이상 급등해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경험 기반 부동산 투자 리츠, 바로 EPR Properties인데요. 이게 영화관이나 테마파크처럼 좀 경험에 투자하는 독특한 회사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보통 생각하는 그런 오피스나 상가리츠하고는 좀 다르죠. 사람들이 직접 가서 뭔가 즐기는 그런 체험형 공간에 집중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아주 특징적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EPR의 진짜 가치를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요. 주가가 사실 꽤 많이 올랐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EPR 프로퍼티즈가 여전히 투자 매력이 있을지. 네, 그게 중요하죠. 특히 이제 당신처럼 꾸준한 배당 수익,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매달 배당을 준다는 점도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. 맞아요. 그 월배당이 EPR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. 그럼 우선 최근 주가랑 배당 상황부터 좀 볼까요? 자료를 보니까요.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40% 넘게 상승했어요. 와, 40%요? 정말 대단하네요. 네.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도는 아주 인상적인 성과죠. 근데 보통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 배당 수익률은 좀 낮아지기 마련인데 EPR은 어떤가요? 배당 매력이 좀 줄어든 건가요? 수익률 숫자 자체만 보면 좀 낮아진 건 맞아요. 예전에 한 7% 후반대였는데 지금은 주가 상승 영향 때문에 약 5.8% 수준이 됐거든요. 5.8%요? 네. 근데 이 5.8%라는 수치도 미국 국채나 다른 리츠들 평균이랑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주당 3.54달러를 매달 약 0.295달러씩 나눠서 지급하는 월배당 리츠라는 거죠. 매달이요? 네. 그러니까 매달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받고 싶어하는 당신 같은 투자자에게는 이게 분명히 매력적인 조건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매달 현금이 딱딱 꽂힌다니 확실히 솔깃한데요. 그럼 이 회사가 투자한다는 그 경험 기반 부동산,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? 주로 보면 영화관이 있고요. 테마파크,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, 또 요즘 좀 주목받는 이트 앤 플레이라고 해서 식사하고 오락을 같이 즐기는 그런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 같은 곳들입니다. 아하. 팬데믹 이후에 이런 오프라인 소비가 다시 살아나면서 EPR의 어떤 차별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올해 1분기의 실적을 보면요. 조정후 FFO라고 하죠. 네, FFO요? 이게 리츠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5.3% 성장했어요. 오, FFO 성장률 5.3%면 괜찮은데요. 이게 그럼 팬데믹 이후에 소비자들이 다시 경험의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, 이런 신호로 봐도 될까요? 네,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. 근데 팬데믹 겪고 이제 막 회복하는 단계인데 미래를 위해서 신규 투자를 할 여력이 충분할까요? 좀 위험 부담은 없을지 궁금하네요. 그 점이 어떻게 보면 경영진의 좀 자신감이나 전략을 보여주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. 작년에만 해도 2억 6,300만 달러를 신규 투자했어요. 꽤 많이 했네요. 네. 이게 단순히 자산을 막 사들이는 걸 넘어서 기존 시설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임차인 맞춤형으로 개발하는 투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. 특히 요즘 젊은 세대, MZ세대가 선호하는 이텐플레이 시설이라든지 피트니스 분야 투자는 좀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투자는 또 자산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면서 재무 부담을 관리하며 진행하고 있고요. 그렇군요. 결국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배당을 꾸준히 줄 수 있느냐, 이 재무적 안정성일 텐데요.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? 네,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. 자료에 따르면 EPR의 FFO 대비 배당금 지급 비율, 이건 배당 성향이라고 하잖아요. 네네. 이게 약 70%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보통 리츠 업계에서는 80% 아래면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이 기준을 잘 충족하고 있죠. 그리고 투자 등급, 신용 등급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부채 관리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요. 팬데믹이라는 그 큰 위기 때도 자산을 팔거나 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위기를 넘겼던 경험이 있거든요. 이게 이 회사의 어떤 재무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위기관리 능력까지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니 좀 안심이 되네요. 하지만 당연히 위험 요인도 있겠죠.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? 물론입니다.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경기 민감성이에요. 경기요. 네, 이런 체험형 부동산은 경기가 좀 안 좋아지거나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
예를 들어 영화관이나 테마파크 방문객 수가 줄면 바로 실적에 영향이 가겠죠. 아, 영화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. 요즘 사실 뭐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 영화관 산업 자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우려도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특정 임차인, 뭐 예를 들면 AMC 같은 큰 영화관 체인에 너무 의존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 영화관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, 그리고 AMC 같은 주요 임차인의 재무 상태 변화는 EPR에게는 계속 가지고 가야 할 리스크 요인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요.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. 맞아요. 40%나 올랐으니까요. 네. 이게 물론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작은 악재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다. 이런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. EPR 프로퍼티스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? 주가 상승 때문에 과거보다는 배당 수익률 숫자는 좀 낮아졌지만 여전히 5.8%대의 높은 월배당을 제공한다는 점, 이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경험이라는 확실한 테마를 가진 좀 차별화된 포트폴리오가 강점인 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재무 구조도 비교적 안정적이고 성장 전략도 가지고 있고요.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. 네, 그럴 수 있습니다.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변동에 따른 실적 민감성, 또 영화관 산업의 변화 리스크, 그리고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,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. 자료에서도 분할 매수나 좀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을 제안하고 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결국에는 이 경험 기반 리츠가 당신의 투자 원칙이나 또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부합하는지는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. 월배당이라는 매력이 변동성이라는 어떤 잠재적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지 그걸 따져봐야겠죠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든 간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경험의 가치는 계속 유지될까요?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하게 될까요? 이 PR의 미래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.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.